되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여기 원바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좀 설명 더 하고 문제들 푸는 거랑. 자, 원의 정의부터 적어봅니다. 원은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원이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컴퍼스를 가지고 눌렀을 때 나오는 뾰족한 자리 있잖아. 움직이지 않는 점. 그 점을 그냥 원의 중심이다 라고 했으면, 이 원의 정의는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이 있을 때 그 정점으로부터서 일정한 거리만큼, 왜냐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배웠고 자취의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서 나타낸 도형이 바로 원이야. 이게 원의 정의고, 이 원의 정의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원이 함수라고 안 하고 똑같은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원은 2차 함수하고 다르게 함수라고 하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원이 그려졌을 때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하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은 함수가 아니라고 했었거든. 그런 것처럼 이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하나 딱 그렸는데, 이 원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냐면 이렇게 두 개야. 그러면 요 x값 하나에, 여기가 x1이면 이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몇 개가 돼버리냐면 두 개가 돼.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함수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은 좌표 평면상에서 순서상으로 표현은 하되 함수의 정의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원은 원의 함수다라고 안 하고 그냥 방정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근데 그거는 함수를 배우면서 왜 원은 함수로 이차 함수처럼 함수를 표현하지 않고 방정식으로 표현했는지는 함수를 배우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먼저 원의 정의부터 적어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 한 정점이 주어지게 되고, 이 정점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중심으로 할 거야. 그럼 정점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점이야. 움직이지 않는 점을 중심이라고, 정점이라고 할 거고, 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으로부터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그러면 그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반지름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 자, 얘는 정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점, 얘를 중심이라고 놓자. 그리고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정점으로부터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이 있을 건데, 그 점들을 연결해서 나타나는 이 도형을 원이라고 하자. 이게 원의 정의. 그래서 글로 표현을 하면, 자,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그럼 여기서 정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의 중심이 되고,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야. 를 원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얘가 거리가 일정하다 했을 때 이 일정한 거리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나타내자. 이걸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 원의 정의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을 할 건데, 중심을 정점이라고 놓기로 했기 때문에 중심을 A, B라고 놓고 반지름을 R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유도. 그러면 이거는 뭘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결국은 위에서 표현한 것대로 뭐라고 되냐면 점의 자취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점을 우리가 X, Y라고 놓기로 자취 방정식 구할 때는 그 순서가 첫 번째가 그거였어. 그래서 구하려는 자취에 얘가 결국 원인 거잖아. 원 위에 어떤 한 점,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놓고, 그럼 많은 점들을 대표해서 나타낸 걸 X, Y라고 하자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으로 놓기 때문에 자, 이 선분 PC 자, 중심을 C라고 놨거든. 이 선분 PC가 반지름이 되니까 선분 PC가 반지름 R이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거란 얘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반지름과 같다. 따라서 얘를 양변을 제곱해서 표현한 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얘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합니다. 얘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표준형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꼴로 표현하는 게 될 거고, 이 원의 기본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중심을, 특히 중심이 0,0인 경우, 자, 그런 경우는 a, b가 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a하고 b의 자리가 0,0으로 0하고 0으로 대입돼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얘를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다 라고 해. 자,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3번은 이어서 내려오는 거라서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차함수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일반형이라고 하고 y는 a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를 표준형을 한 것처럼 일반형은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있잖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 얘 있잖아. 기본형이고 표준형이라고 했을 때 이 표준형에 있는 이 식을 가져다가 하나의 식으로 그냥 쫙 펼쳐놓은 게 일반형이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지. 정리해볼게. 표준형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의 제곱이야. 얘가 표준형이야. 이 표준형을 그냥 2차식의 형태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쫙 풀어버리는 거지.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R의 제곱도 이항시켜서 상수항으로 포함. 그럼 얘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a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의 꼴로 나타냈을 때, 자, 요 자리를 그냥 우리가 라지 a로 바꿔버리고 얘를 라지 b로 바꾸고 상수항들을 다 모아서 라지 c라고 바꾸자. 그래서 뭘로? 자, 요 형태를 우리가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일반형을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완전 제곱식의 꼴로 다시 바꿀 거기 때문에 x는 x끼리 모아서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알잖아. x의 개수 a분의 1 y의 개수 2분의 1 제곱. 자, 만들고 나머지 우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자, 이것까지는 굳이 외우라고 하지는 않은데 외울 거면 정확하게 부호, 문자 순서 전부 다 정확하게 외워서, 그래서 읽을 때 이제 뭘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반지름은, 자, 표준형 보면 알겠지? 요 자리가 그냥 R이 아니라 R의 제곱 자리야, 우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R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자리. 여기는 이제 글로 적으면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반지름을 제로 읽는데 쟤는 반지름의 제곱인 R의 제곱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양의 제곱근으로.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제곱근을 읽어서 반지름은 이거 루트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반지름이 되고, 당연히 근호 안에 있는 이 값은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반지름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반지름이 아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가 0보다 크면 실원이 되는 거고, 제가 0이 돼버리면 그냥 점이야, 점. 그 다음에 제가 허수가 돼버리면 허원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연습해야 되고, 표준형에서 그 일반형의 형태를 완전제곱식의 형태인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찾는 거 연습해야 돼. 그래서 원의 결정 조건이 밑에 적어졌잖아.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지난다. 3개의 점. 알지? 그게 바로 뭐야? 외적 원. 원이 뭐가 돼?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 그 원을 삼각형의 외적 원이라고 하고, 그때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원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심 나왔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평면좌표 할 때 외접원 나왔는데, 그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했던 거고, 이제 원방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든가 외접원의 중심 찾으라고 할 거야. 자, 4번은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자, 위에서 잠깐 보고 내려오면 이 자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x제곱의 계수와 y제곱의 계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차고 y가 1차야. 다시 말하면 이 안에 x하고 y의 2차, x 곱하기 y가 들어있는 항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x제곱과 y제곱의 계수는 반드시 같았을 때, 그리고 x하고 y는 각각 1차의 형태로 x 곱하기 y 항이 존재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제일 보고 지금 몇 번을 4번을 표현해버리는 거. 원의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고 원이라는 2차 곡선이 갖는 수식의 특성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2차 함수도 몇 차 곡선이야? 사실은 2차 곡선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대칭축을 y축으로 평행이 되게 하는 이런 2차 곡선인 거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나중에 기하를 배우게 되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해가지고 2차 함수 얘가 하나 들어가. 근데 포물선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칭축이 이렇게 x축에 평행이 되는 이런 2차 곡선 포물선도 있고, 지금 원을 2차 곡선이라고 했잖아. 이때 이 한쪽의 축을 양쪽으로 더 늘려줘.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 만들어지면 타원이 만들어져. 타원이. 그래서 이런 애들만 모아서 2차 곡선이다 라고 할 거예요. 쌍곡선이라던가. 근데 그 2차 곡선 중에 지금 우리가 여기 공수 2에서 배우는 거는 원이야, 원. 이때 이 2차 곡선이 갖는 수식의 특성을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형을 보고 설명을 하겠으니까 일반형 한번 정리만 할게. ax 플러스, 자, 눈으로 보면서 c는 0이야. 그럼 얘가 2차 곡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x제곱 항과 y제곱 항의 계수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얘네들의 계수가 달라져 버리면 타원이라던가 쌍곡선이라던가 다른 2차 곡선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차 x제곱과 y제곱 항의 계수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 여기까지만 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x하고 y는 각각이 1차식으로 1차항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x 곱하기 y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2차 곡선 나왔을 때 원이 되기 위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 찾아내면 되지. x제곱의 계수하고 y제곱의 계수가 같게 만들어주고, xy 항이 들어있는 경우는 x 곱하기 y항, 저 항의 계수가 0이 되게 만들어서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기. 자, 그걸 적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a, b이고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쓰지는 말고 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야.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0,0이고 반지름을 이루하는 원이야. 그러면 원은 그 직선처럼 좌표 평면에다 우리가 반지름만 정수꼴로 나오면 표현할 수 있어. 중심이 0,0이야. 반지름이 2야. 그러면 정확하게는 못 그리지만 원점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서 이 반지름만큼씩 떨어지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비슷하게 크게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문제 푸는데 필요한 원 정도는 그릴 수 있어. 그럼 이 원 그림을 보고 얘를 어떻게 가야 될지 문제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원들 중에서 특이하게 어디에다가 이 축의 수직인 원들이 있대. 이렇게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수직이 접하는 원도 있을 수 있고 X축에만 접하는 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런 원들의 특징을 보고 반지름과 중심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직선의 경우는 기울기하고 절편이 중요하고 2차 함수의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잡히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하고 반지름 찾는 게 연습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축에 접하는 거를 먼저 자, 그림으로 살짝만 조그만하게 그려놓을게. 크게는 그릴 필요 없고 작게 하나 그려놓을게.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는 X축에 접하는 원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X축에 접해. 그럼 자, 요런 애들이지. 그럼 X축에 접해. 그럼 반지름 중심을 A, B라고 잡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X축에 접하니까 자, 중심은 A, B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반지름이 어디냐? X축에 접했다는 얘기는 이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 요 길이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 반지름은 결국은 중심이 A, B일 때 누가 기준이 돼서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니까 중심의 좌표에서 누가 반지름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누가? 규민이 날 것 같은데 누가? 저기 중심이 A, B인데 X축에 접해. 그럼 반지름이 얼마만큼일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제가 1사분면이니까 B야. 근데 3사분면 같은데 4사분면 가면 Y좌표가 반대로 바뀌겠죠. 음수겠죠. 근데 반지름은 절대 길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써주면 돼. 그러면 자 됐어.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 그래서 1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있을까? 자, 1번 X축에 지금 이제 1사분면이라고 제한을 뒀을 때 이 모양인 거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그래서 B의 제곱 즉 반지름 R은 Y좌표의 절대값과 같아. 그래서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 이거를 글로 쓰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자, 그거를 R을 B의 절대값으로 표현해 놨고 그럼 자, 두 번째는 Y축에 접한다고 해보자. 그럼 Y축에 접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반대네. 자, Y축에 접하면 중심이 A, B니까 이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 R은 누구가 된다?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적어보면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의 자,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시작은 x-a의 제곱 중심이 a, b이기 때문에 y-b의 제곱인데 y축에 접하기 때문에 a의 제곱 즉 반지름 r은 여기는 x좌표의 절대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입니다. 자, 이제 뭐가 있겠어? 여기저기 다 접하는 거야.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다 접해. 자, 이런 경우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다 접해. 그러면 자, 같겠네. 즉 중심의 절대값이 결국은 반지름하고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서로 같아. 그 다음에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애들은 중심의 좌표가 서로 반대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반지름 R이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하고 서로 같아지게 돼.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네. 부호가 서로 같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의 경우는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r의 제곱을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자, 이런 경우는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야. 그래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존재하는 원입니다. 존재하는 원이고, 이제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에 있을 때는 부호가 반대겠지. 그래서 제1사분면과 제1사분면하고 제3사분면에 있는 원은 중심이 누구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는 애들이야. 참고로 얘네들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심이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 근데 그거는 문제 풀 때 좀 기억해 놓으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쌤 같은 거 풀면 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게 될 건데, 어쨌든 참고상으로 조금 기억해 놓을게. 자, 그래서 6번의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응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왔으니까 문제들이 지금 이게 개념서긴 한데 예전 문제들이 지금 하나씩 조금씩 들어있어서 갑자기 이제 좀 달라질까. 기본형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꼬아진 예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긴 한데, 일단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과 원의 뜻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문제 푸는데 좀 더 나을 거야. 자,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어. 그러면 이 원이 어디를 지난다? y는 x 플러스를 이 y는 x 플러스 1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일단은, 자, 중심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첫 번째 이거야. 그럼 중심을 잡으란 얘기구나. 그럼 중심의 좌표를 뭘로 잡을 거냐? a, b로 잡자. 근데 얘가 원 위에, 직선 위에 있거든. 자, 놓으면 얘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몇 컴마 몇을 지나? 3,1을 지난다야. 그리고 이거네.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3,1을 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에 접한다. 그럼 됩니다. x축에 접하는 원들은 이런 거였잖아. 중심이 a, b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r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었어 라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는 b의 제곱하고 서로 같다. 그리고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다? b는 a 플러스 1과
같다. 이게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몇 컴마 몇을 지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푼 거고, 두 번째는 얘가 3,2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에다가 이런 원이 있는데 얘가 이런데 3,2 이런데 지난대. 근데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지나는 점 대입. 자, 요 원에다가 3,2를 대입해 보면 3-a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은 b의 제곱과 서로 같다.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냥 뭐야? 방정식 풀이야. 그냥 쭉 풀어 나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9-6a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4-4b 플러스 b의 제곱은 b의 제곱. 그럼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겠네.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3 마이너스 4 b 대신에 a 플러스 1 대는 0. 그냥 여기는 이제 뭐밖에 안 돼? 2차 방정식 풀이밖에 안 돼.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0 a 플러스 9는 0.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9. 그럼 a가 1일 때 b가 얼마 나오냐? 2. 그 다음에 a가 9일 때 b가 얼마 나오냐? 10.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이 몇 개 있다? 2개. 그럼 이제 얘네들 가져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제 가져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죠. 원의 방정식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따라서 원은 2개.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2의 제곱 4 또는 x-9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에서 얼마? 100. 자, 이거 중심이 a, b가 있는데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요런 애들이네. 대충 그릴게. 자, 요렇게 되어 있어. 근데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가 1이야. 그러면 3,2로 지난대. 그럼 중심이 여기 있고 x축에 접하는데 요런 원. 이런 원 하나. 그 다음에 3,2를 지나면서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 이런 원. 그래서 몇 개?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지. x축에 접하는 원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문제 뜻은. 자, 그 다음에 7번까지 하고 쉬게. 자, 요거서 많이 봤던 모양이다. 일단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2,5랑 4,1과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주어져 있다. 얘는 자,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얘 몇 컴마 몇이야? 0,0.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얼마야? 1이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을 1로 하는 원이야. 그럼 대략 그려. 본인들이 그 원 크기는 정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리게 하세요. 이런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5하고 4, 자, 2,5와 4,1을 A하고 B로 잡으래. 자, 4,1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A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인데 P가 이 원 위에는 어떤 한 점이야. 이런데 아무데나 잡아보게. 그랬을 때 PA의 제곱이니까 PA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요런 애들 있잖아. 그럼 이랬을 때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잡아주래. 그런데 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중선 정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중점을 하나 잡고 이 원 위에는 한 점으로 붙어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잡아주는 거야.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요런 자리. 자, 제일 멀리 있는 자리는 이런 애야.
이 원의 중심을 지난 자리, 이 자리가 제일 멀리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제일 가까운 자리는 어디겠냐? 요런 데겠지. 이런 자리.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P를 놓고 중선 정리를 활용을 합니다. 뭐라고 쓸 거냐? 3분 PA의 제곱 플러스 3분 PB의 제곱은, 자, 중선 정리 기억나죠? 2배 하고, 중선 정리 기억나 안 나? 중선 정리 기억나 안 나? 이거 아니야? 중선 정리 이거 있잖아. 얘가 중선이면 AB의 제곱 플러스 3분 AB의 제곱 플러스 3분 AC의 제곱은 2B하고 가로하고 3분 AM의 제곱 플러스 3분 BM의, 기억나지? 그거 갖다가 끌어와서 쓸 거야. 알겠지요? 자, 3분 PM의 제곱 플러스 3분 AM이야. 여기가 M이 중점이기 때문에 몇 컴마 몇? 3 컴마 3 되겠지? 그러면 중점이니까 3분의 AB의 길이 구해서 2분의 1 해도 되고, 중점의 좌표 구해서 AM의 길이 구해도 되고, 그럼 요 길이가 5. 자, 그러면 3분 PM의 제곱 구할 건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 최소가 되게 하는 자리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자리인데 P 자리는 여기야.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 3분 PM은 3분, 자, 누구랑 더해서 3분 5M에, 아니 적어버렸냐? 자, 3분 5M, 여기를 먼저 적을게. 3분 5M에서 3분 5P를 뺀 길이가 3분 PM의 길이가 돼. 그러면 0,0에서 얼마까지? 3,3까지의 거리. 그래서 3분 5M은 루트 3, 3은 9 더하기 3, 3은 9에서 루트 18에서 3루트 2 나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루트 2. 이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가 얼마냐면 반지름 R에 해당하는 1이야. 그래서 3분 PM의 길이는 3 루트 2 마이너스 1. 자, 3분 PA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은 2 곱하기 3분 PM의 제곱 플러스 5의 2배하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값이 결국 뭐가 되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 일단 여기는 저거만 둬. 일단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한 번 더 설명할게. 어쨌든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이용해서 3분 PA 제곱하고 3분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한 게 중선 정리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